자, 이렇게 무료 강연의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역시 쉬지 않으시고 네. 일요일 또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토요일은 서울이군요. 네, 일요일은 또 부천까지 부천. 가셔야 되고 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거예요? 역시나 지금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1월까지 또 2월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이렇게 침체기였고 떨어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데 다른 종목도 올라가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좀 눈을 좀 많이 돌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은 가는 시장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마 장세라는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장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 들고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상담 내용 중에서 나왔지만은 내 종목을 팔고 손실을 벌고 다른 종목 사니까 또 손실이 나요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 종목 팔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내지 않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뭐 강연에서 자신있게 조금 자화자찬을 조금 한다면은 세계 정세를 딱 5분 만에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지금 전체 복잡한 이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용해야 되는지 5분이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오셔서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5분 되게 궁금한데요. 강연해 보세요. 강연. 네, 강연에서. 전 끝나고 5분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네. 제 시간 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정보상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빠르게 또 전화해보면서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2부의 첫 시청자는 어떤 분이 시킬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볼까요? 안트로젠입니다. 안트로젠 사셨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39,5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39,500원에 20%요? 예. 안트로젠 작년에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는데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가에서 매수했는데 또 한 5% 올라가서 좀 더 10% 정도 더 사가지고 네.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네. 또 제자리로 거의 돌아왔는데 하루에 5%서 오르다가 종가에 이렇게 빼더라고요. 네. 그럼 안트로젠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좀 매수하게 되셨어요? 아니 여러 가지 또 그 파이프라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 네. 그래서 좀 성공 확률이 좀 높고 그래서 또 헬릭 스미스 거기가 또 경쟁 업체고 그래서 거기가 실패해서 또 여기 괜찮겠다 해서 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을지,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모멘텀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문현진 전문가랑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트로젠, 뭐 한때 뭐 줄기세포 뭐 이런 거에 연관돼서 작년에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 뜨거웠는데 주가 저는 최근에 오랜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요. 지금 거의 뭐 23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39,000원대. 와 있다는 것은 거의 뭐 5분의 1 투막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안트로젠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안트로젠도 매출이 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든지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고요. 일단 적자 기업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사실 적자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약이 뭔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은 사실은 조금 기업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되면은 뭐 지금 기타 다른 종목들처럼 뭐 폭락을 한다든지 급락을 하는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제약 바이오의 가치를 뭐 기업의 가치를 뭐 재무제표라든지 우리가 차트만 보고 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예요. 이거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안트로젠이라는 기업을 뭐 나름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조사를 아예 하진 않고 들어가시진 않으셨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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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이제 제약 바이오 투자할 때는 이 회사가 무슨 약을 만드는지, 그 약이 지금 어느 정도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제약 바이오 좀 위기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해외 제약 바이오 산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세 발의 피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힘든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투자 규모도 굉장히 다르고 임상 규모도 굉장히 다르고요. 투자하는 기간들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해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경쟁 상대가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움직이는 이유는 저는 역시나 서민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기 굉장히 쉽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산업을 지금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도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기에는 뭐 신뢰도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규모라든지 성장성, 산업성,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다른 산업 쪽, 4차 산업 관련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매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그래도 장기로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장기로 보고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늘려가거나 그런 관점보다는, 떨어지게 되면 손절 조금 깔끔하게 진행을 하셨다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신 다음에 다시 투자하셔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 라인을 그냥, 이거는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률로 따졌을 때 한 5% 정도 손실권, 한 35,500원 정도가 되겠어요. 네, 35,5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요 자리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리고 요즘에 HLB도 다시 급등을 하는 거 보면은 제약 바이오에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조금 불어온다라고 본다면은 5만원이나 6만원 정도까지는 단기 추세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로 보니까 난 5만원, 6만원을 수익을 챙기지 않을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는 5, 6만원에서 챙겨놓고 다시 떨어지면 3만원이나 4만원에 다시 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55,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으신 다음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안트로젠이라는 기업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황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 조사가 좀 더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5,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5% 정도 손실 나면은 마이너스 5% 정도에서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잘 들고 가세요. 네. 자, 이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트로젠을 좀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안트로젠 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요즘 뭐 과거처럼 뭐 무한대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종목들은 정말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뭐 제약바이오도 이제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 실적 진짜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한번 정보들 좀 많이 찾아보시고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네, 한송 네오텍이요. 한송 네오텍이요? 네. 매수가랑 매수가 비중은요? 1,7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30%입니다. 한송 네오텍 1,700원에 30%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자, 한송 네오텍을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방송 추천지로 보고 샀는데요. 네. 매수 오고 나서 계속 떨어졌어요. 네. 다른 방송에서 보시고 사셨어요? 네네. 거기서 좋다고 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네. 자, 한송 네오텍 다른 방송에서 보시고 사셨대요. 이거 네. 어떡하죠? 그렇게 먼저 경고를 해주셔가지고, 네. 방금 꾹 했는데, 다시 사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일단,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돈 벌어라고 이렇게 추천을 막 해줬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세상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주식 TV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우리 부류들도 그냥 주식 하면 되고 뭐 누구나 다 하면 되잖아요. TV만 보면 수익 나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매 순간마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 이렇게 방송들 다 보시면은 투자 판단의 책임 다 누구라고 하나요?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네.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지만 어떤 정보가 오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좀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뭐 횡성 한우를 1등급짜리 엄청나게 좋은 등급의 소고기를 이렇게 한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님한테 드렸는데 시청자님이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과연 요리가 될까요?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 난다긴다는 요리사에게 우리가 그 한우를 가져다 준다면 정말 걸작품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정말 맛있는 요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재료라고 하고 같은 종목이고 같은 어떤 상황에 놓여졌더라도 본인 실력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본인의 실력이 늘어야 된다는 거. 한송네오텍이 TV에서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기업인지도 잘 모르시거나 혹시나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격적인 이론 같은 것도 잘 모르시고 차트도 잘 모르고 시장도 잘 모른다면 이거 수익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저 앵커님께서 각오하셔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 있잖아요. 정치 네. 테마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OLED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지금 OLED 산업이 지금 당장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게 사실 OLED가 뭐 LED에서 뭐 QLED, 뭐 LED, LED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LCD에서 LED로 넘어갈 때는 진짜 센세이션했어요. 정말로 선명해지고 환해지고 뭔가 세상이 밝아졌는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거기예요. 막 기술력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접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접히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는 조금은 멀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뭐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널리 퍼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비싼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그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은 과도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지금 좋은 현상이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러기까지는 멀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다른 방송에서 추천을 한 이유는 아마 앞으로의 성장성,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향후 1년 또는 2년 내에 뭐 정치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뭐 공약으로 나온다든지 뭐 규제 완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어떻냐라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사자마자 수익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추천했을 때는 한 1년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이었다면은 뭔가 좀 서로 다르니까는 어떤 사람은 수익 날 거고 어떤 사람은 수익 안 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있으면... 한송네오텍을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간다면은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 네. 투자하려면은 사실은 뭐 장기 투자가 되게 쉬운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아는 게 더 많아야 되거든요. 단기 투자도 많아야 되고 장기 투자도 많아야 되지만 장기 투자는 아는 게 진짜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일단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시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고 이걸 네. 1,100원 정도까지 밀리더라도 뭐 그냥 네.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가져가는 동안에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실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면 강연에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주식 책을 꼭 하나라도 사서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송네오텍은 지금 당장 빛날 기업은 아니고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1,7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상승이라서 생각하지 말고 절반 정도 비중을 팔아가지고 비중을 일단 빨리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비중을 일단 절반 정도 줄인 다음에 다시 1,300원 이하나 1,200원 이하에서 비중 늘리는 전략으로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송네오텍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
많이 참으셨네요. 아닙니다. 요즘에 착해졌어요. 네네. 한성네오텍에 대한 해법.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조금 그래도 승산이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LG화학을 여쭤봤는데, 네, LG화학을 얼마에 사셨어요? 한 30만원인데요. 30만 원, 이거 비중은요? 나 오래됐어요. 가진 지 한 5년 넘었어요. 30만 원에 한 3분의 1 정도 사셨나요? 네? 비중을 한 3분의 1, 30% 정도 담으셨나요? 네. 그 정도 담으셨고. 자, 혹시 LG화학 오늘이나 어제 사셨나?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에요. 한 5년 됐어요. 얼마요? 한 5년 됐다고요. 5년이요? 네. 5년 동안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조금 팔았다 한 거. 팔았다 했죠. 근데, 네네. 근데 LG화학이 좋다고 샀는데, 장기 투자로 그냥 가지고 샀는데, 네. 배터리도 뭐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 테고, 계속해서. 또, 화학제품도, 뭐, 네.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주식은 잘 모르고, 그냥 좋은 주식 하나 사놓으면은, 네. 그래, 이자야 나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네. 사신 지 좀 오래 되셨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볼 텐데, 자, LG화학을 일단은 30만 원에 사셨대요. 일단 가격이 뭐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수익 구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장기 투자가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지나간 버스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매매가 굉장히 다 꼬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44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못 팔았다라는 것을 자꾸 치우칠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내가 5년 가져갔다라는 관점보다는 어제 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어제 샀다. 그래서 어제 내가 새로 샀다라는 마음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가져가는 게 좋고요. 어제 산 걸로 치면 지금 2% 수익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어제 산 걸로 치면 지금 오늘 조금 2%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2%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시작한다라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장기 투자가 내가 5년 가져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를 봐야 되는데 LG화학을 장기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산업 전망이라든지 업종을 이렇게 전망을 분석을 하고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 상식선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전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 관련 제품들 이런 것들은요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LG화학과 같은 이런 화학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앞으로 산업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주춤할 수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조금 미래를 본다면은 가져가는데 전혀 부담이 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지금 당장에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건 아니다 보니까 급등락을 좀 많이 할 텐데 그 급등락하는 것을 신경을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숲을 보고 있다면 앞에 있는 뭐 풀이 조금 흔들리는 거 별로 관심도 없죠, 그죠? 예, 숲 전체가 다 타오르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LG화학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25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그냥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향후 한 5년, 10년 가져가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만약 가능하시다면은 LG화학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 좀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LG화학은 조금 더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나중에 다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교체 의향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은데 손절하시겠다면은 저는 29만 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고요. 29만 원에서 깨지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반등 나올 때 32만 원에서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손절하고 딴 거를 교체하고 싶어도 네. 딴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식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맡기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는 것만 하는 게 좋은데 아는 게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모른다면 안 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옳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젠, 마지막 LG화학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LG화학 뭐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분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장 매매하는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시니까, 좀 투자하는데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를 조금 더 해주시고, 정 어려우면 증권사에라도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차곡차곡 또 공부도 하시면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요. 전부 다 상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일 또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차게 속 시원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방송 9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근데 9시 50분보다 5분이나 10분 미리 앞서서 미리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앞 순서에 자세하게 좀 여유 있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제약에 받지 않게 더 여유 있게 상담 받으시려면 조금 일찍 전화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저희 주챔쇼, 이제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강연의 일정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식 챔피언 김영구 전문가의 무료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열리니까요.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시고 참여하시고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문현진 전문가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전문가는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을지로 유한타증권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고요. 황민혁 전문가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도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 일요일에는 서울 강남 토즈 모임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현진 전문가 10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 경기도 부천 이지스터디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듬뿍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 오늘도 속 시원한 정보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주챔쇼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